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7페이지로 가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그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면 인수했을 때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더존 프로그램에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가지고 종이로 출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을 보는 것도 연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보고 이렇게 데이터에 우리 입력해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서 유동자산을 갖다가 입력해 본 사람은 없죠. 유동자산은 여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쭉 해서 여기 재고자산, 여기 상품까지 이거를 다 입력하게 되면은, 요렇게 요걸 입력하면은, 즉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계정 과목별로 입력하면 유동자산은 자동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한 원리로 이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감 계정을 보는 방법은, 자,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이 82,000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뭐냐? 순장부 금액이에요. 외상매출금의 순장부 금액. 그러면 받으러움은 240만 원이고 받으러움의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이 24,000원입니다. 그럼 받으러움의 순장부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순장부 금액이 어디로 더해져요? 당좌자산과 유동자산에 더해지는 거예요. 유형자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취득원가가 5천만 원이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125만 원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장부금액은 4,875만 원이고 이 건물의 장부금액이 어디에 더해져요? 유형자산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형자산이 투자자산하고 더해져서 비유동자산에 더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출력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재무상태표 양식을 여러분이 보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이 이쪽에 쫙 있는 거예요. 부채가 여기서 여기까지, 자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한 번씩 입력해보고 넘어갑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매일 자주 보기 때문에 익숙해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회계 공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분은 지금 보는 양식들이 다 새롭거든요. 눈에 익혀 놓으셔야 돼. 많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것도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인쇄했을 때는 손익계산서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출액의 내용이 상품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할 때는 상품 매출을 입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는 이렇게 산출된다는 거예요. 기초 더하기 당기 매입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에서 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이걸 빼면은 요게 나와요.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력을 할 때는 상품 매출원가라는 요게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걸 입력해서 이걸 맞출 거예요. 매출은 이걸 입력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에서 이 매출 원가라는 걸 뺀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이익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요. 이것이 어떻게 구해졌는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겁니다. 그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모두 더하면 이렇게 돼요. 판매 관리비 내역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입력할 때 급여, 복리후생비 이런 걸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를 이거 쭉 더하면 2억 169만 8천 원이에요. 그걸 뺀 것이 여기 밑에 나오는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판매 관리비까지 빼면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영업이익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래 보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영업이익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관리비까지 빼면 영업이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업이익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역시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고 영업 외적인 수익과 이건 더하고 영업 외적인 비용 요건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세전 이익이죠. 그 세전 이익에서 법인세를 빼면 요걸 빼주는 거예요. 요걸 빼주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은 어떤 과정으로 산출이 되는 것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손익계산서 양식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해야 된다. 요 양식 꼭 이해하십시오. 암기해버리세요. 그냥 이 양식을.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어떻게 구했지?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구해졌는가? 이걸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제 닫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하면 열리죠. 여기다가 이제 순서에 관계 없습니다만은 입력이 편하려면 순서대로 입력하는 게 좋죠. 입력을 하면 손익계산서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자,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아직 코드 모르니까 코드란에다가 상품 매출이니까 상품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상품 매출 찾을 수 있습니다. 401번 엔터. 그리고 500 516 플러스. 그러면 이게 매출액에 들어갔죠? 여기 매출에 지금 딱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매출원가 입력할 차례예요. 상품 다시 입력하고 매출 원가는 451번이에요. 엔터 치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 나와요.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에다가 당기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재고액을 빼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런 것이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도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요. 더할 것 뺄 것이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런데 이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이 전기분에는 없으니까 이건 무시하고 요것만 채워 넣으시면 돼요. 자, 기초 여기다 입력하고 당기상품 매입액 여기다 입력하시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입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할 때 재고자산에서 상품 입력했었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상품은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딱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상품이 넘어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합시다. 기초상품 재고액 5500 플러스 엔터. 당기상품 매입액 255 350 플러스 엔터. 그러면 여기 매출원가 맞죠? 250 350 000 여기 매출원가 이제 들어가게 하려면 닫아주시면 돼요. 네, 여기 매출원가 여기 안에 들어갔죠 이제? 자, 매출원가 완성했으면요 이제 그 밑에 급여부터 입력하겠습니다. 급여 아직 코드 모르니까 급여 엔터. 800번대 쓰세요. 800번대가 판매관리비입니다. 도소매업에서는 800번대로 비용을 처리하는 거예요. 판매관리비는 800번 코드다. 자, 6895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복리 입력할까요? 복리 엔터하면 복리후생비 자동 입력되죠. 811번 25512 플러스.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는 여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쭉 입력하세요. 이제
그래서 수수료 비용까지 입력하고 나서 여기 영업이익 있죠? 여기 영업이익이 어디 있나요? 영업이익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 수수료 비용까지가 판매관리비니까 판매관리비까지 입력했을 때 영업이익이 48468,000이 제대로 나와야죠,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업의 수이익은 없고요. 영업의 비용 중에 이자 비용이 있네요. 이자 비용 931번.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 코드입니다. 18780. 그 다음에 법인세가 있네요. 비용이 법인세 250만원. 법인세까지 입력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맞아야 돼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책에 있는 것과 일치하면 제대로 입력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하고 요 두 개만 맞춰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맨 밑에 것만 맞으면 거의 다 맞아요. 당기순이익만. 자, 당기순이익 다 맞췄나요? 맞췄어요? 얼마입니까? 27 188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당기순이익 이거 보세요. 여기 넘겨보세요. 2768 맞았네. 당기순이익.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맞으면 여기 제대로 입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심이 가면 중간에 영업이익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있는 영업이익하고. 자,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129페이지로 가보시겠어요? 자, 128페이지는 우리가 입력한 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129페이지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입니다. 우리가 원가라는 것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입력하는 것인데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는 도소매업에는 해당이 없어요. 제조원가라는 것은 즉 제조원가가 제조원가를 계산해야 원가 명세서가 나오는 건데 제조업에서 만드는 거예요. 제조업에서.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니까 원가 명세서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 명세서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고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러분이 아마 이론 공부하실 때 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해서는 거의 공부한 내용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법인의 그 재무제표에 보면은 재무제표 종류에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주석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주석. 우리 그 재무제표의 종류 하면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법인의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 주석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주석에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업데이트를 할 텐데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전년도 법인기업의 당기순이익과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보여주며
주주총회를 통해서 처분한 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초니까 22년도 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 대한 처분 내역은 2월 27일 날 주주총회를 할 거기 때문에 이익이 난 거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결정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분 내역은 요 밑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처분 내역은 없고 전기의 당기 순이익하고 전기에 2월 된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요것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있죠. 클릭하시고 제5기가 전기잖아요. 제5기 결산 기준인 21년도고요. 처분 확정일자를 그대로 입력해 줄까요? 2022년 02-27일이다. 지금은 2월 27일이 벌써 지나갔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은 1월 달에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아직 이게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밑에 이제 처분 내역이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요 안에. 자,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얼마 할 것이냐, 주주들에게 주식 배당은 한다면 얼마 할 것이냐, 이익 준비금으로는 얼마를 적립할 것이냐, 이러한 적립 내역 또는 배당 내역을 이 주주총회 날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되면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여기 입력사항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은 21년도 전기의 당기순이익이에요. 이건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 아까 입력했잖아요. 그 당기순이익과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죠. 자동으로 넘어왔으니까. 아까 당기순이익 127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 27,188,000이었어요. 네, 보세요. 27,188,000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뭐를 입력해 주느냐? 여기 5기니까 4기에서 넘어온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 요거를 작성해 주면 되겠어요. 여기 클릭하시고 그 책에 129페이지에 나와 있죠. 23102,000 23,102,000입니다. 요거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이 금액이 나와요. 이 금액이 어디로 갔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뭐였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할 때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했던 거예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계정과목 이름을 우리가 바꿔서 입력했지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됩니다. 그랬잖아요. 그 금액하고 일치하게 돼 있어요. 50290000.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뒤로 넘겨가지고 125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숫자를 보세요. 50,290,000 나와 있잖아요. 그 금액과 이 숫자가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당기에 발생한, 여기서 말하는 당기는 전기를 말해요. 21년도 그 이익과 20년도에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 2월 된 이익잉여금 요 두 개를 더하면 전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만큼이 된다. 그 전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당기로 넘어왔으니까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된다. 좀 복잡한가요?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이라 하는 것은요, 기업이 영업을 해서 법인이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뭐냐? 그 이익을 어디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처분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통장에 들어있는 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처분이라는 건 뭐냐?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한다든가 그것을 회계 처리, 자본 거래로 해서 주식 배당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 목적의 적립금으로 적립을 따로 해준다든가 이러한 목적으로 처분할 수가 있는데 처분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고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차기로 넘어갈 때는 개정 과목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바뀌어져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해마다 경영 성과가 좋은 기업들은 그 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즉 재무상태표를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크게 적립되어 있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산 상태에 어디엔가 들어있겠죠? 다 통장에 대부분 들어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디 투자 상품으로 들어있다든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익잉여금이 자본인데, 자본 플러스 부채는 뭐예요? 자본 더하기 부채가 바로 자산의 합계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자본이 어디 있습니까? 자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것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것이 있고 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비유동자산이고 또 유동자산에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본은 다 자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냐면은 기업들의 이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가지고 이렇게 봉투에다가 표차를 붙여가지고 금고에 딱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금고에 넣어놨으면 현금이죠. 그렇게 넣어놓을 수도 있어요. 기업이 현금으로 전부 해가지고 회사의 금고에다가 넣어놨다. 그러면 현금으로 표시가 돼요. 이 자산의 현금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넣어놨다. 그러면 그게 정기예금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게 아니고 주식으로 투자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이라는 투자자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게 아니고 부동산을 사놨다. 이익 난 거 가지고. 그러면 투자 부동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서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요게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라 이겁니다. 법인이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들인데 그것이 지금 그 법인의 자산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축적되어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기초정보관리에서 남은 것은 딱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 요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근데 시간이 뭐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거래처별 초기 이월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접어두시고 그래서 이제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하게 되면 기초정보관리가 끝나잖아요. 내일은 말이죠. 가장 핵심인 전표 입력을 내일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전표 입력이라는 요 작업은요, 우리 실무수행, 즉 실기죠. 실무수행에서 가장 뭐예요? 핵심입니다. 핵심. 핵심. 전표 입력. 그래서 이 실무 시험 문제의 대부분이 다 전표 입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일반 전표 입력, 전표 입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이렇게 있는데 내일은 이제 일반 전표 입력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은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할 때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 오늘 질문을 놓쳤다 그러면 잘 메모했다가 내일 하시면 됩니다. 자,
가실 때는 퇴실을 꼭 찍고 가셔야 돼요. 비콘해서. 지금은 퇴실 찍으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지금 시간이 지금 49분이잖아요. 예, 여러분 핸드폰에 시간이 50분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찍어야 됩니다. 50분부터. 그래서 지금 49분에 찍으면 조퇴가 되니까요. 예, 컴퓨터 잘 정리하시고 나가실 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